내겐 너무 손 큰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손이 엄청 크셔서 명절마다 음식 만드는 게 힘들어요. 어머님은 많은 양의 음식을 빠르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하루 종일 장을 보시고 생선이며 고기도 늘 최고급으로 하시느라고 거의 100만 원은 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결혼 초반에는 전 부치는 데만 9시간이 걸리고 전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만드셔서 양이 많다 보니까 남은 거는 집에도 가져가고 형님 댁, 형님 시댁, 제 친정까지 다 야 나눠드려요. 엄청 많이 하시네. 얼마 전부터는 어머님이 우리 먹을 만큼만 하고 말 거다 하셔서 양이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 좀 버거운데 어머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누군지 조금 누군지 조금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 어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6년 차요. 6년 차. 결혼 6년 차세요. 아이는 있으시고.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머니가 손이 크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잡채를 하신 적이 있는데. 뭐 사진이 있나 네, 봐요. 사진 있어요. 어이 세수대야 아닙니까? 엄청 많으셨거든요. 21분 아니에요? 저 처음 그 명절은 아니고 아버님 첫 제사 때 갔는데 전만 진짜 8시간을 붙인 것 같아요. 제사에 한 3명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네, 아버님 제사에 이제 어머니가 올리실 이걸 거. 올리실 거를. 그러면은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원래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원래 많이 하셨던 원래 많이 거예요. 하셨던 거. 남편한테 들었던 거는 젊으셨을 때는 김치도 막 엄청 많이 한 3,400포기씩. 3,400포. 진짜 손이 크신데. 지금 어느 동네 사세요? 영덕에 그 영덕을 다 김치를 책임져 주시는 며느리가 몇 명이 저는 존재하나요? 하나. 그 음식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지금은 둘이 하는데 그 저는 남편은 이제 농사 배를 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못 도와주고 거의 어머님이랑 저랑 했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양이 많으니까 좀만 더 줄이면 안 될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 해봤는데 그래도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셔요. 그럼 그 먹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평소에? 먹기만 해요?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또 어머니 거들고 스타일은 누가 하셨거든요. 와서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에휴, 본인이 하셔야 돼. 음식 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은 손맛이. 본인만이 하셔야 또 성에 차지 누가 와서 또 막 하면 야 나가 이거 맞아요. 본인이 하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해서 제일 집중되는 게 제가 보기엔 명절이에요. 여러분 막 시댁 가고 싶어요? 막 신나요? 막 어머니하고 동그랑땡 붙여야지. 처먹지도 않을 동그랑땡. 작년에 붙인 거 지금도 냉동실에 있는데.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시댁 가는 거 싫지 않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 시댁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한다. 자 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 일곱, 8분. 8분이나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저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시댁이 좋기는 않죠.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 전 명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성에게 한국은 전통적으로 약간 숨을 참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숨을 참고 해녀가 전복을 캐러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참을 수 있어요? 숨이 넉넉할 때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이 남편을 이렇게 키워준 시댁 어른이 너무 고마울 때 나는 동그랑땡 좀 붙일 수 있어. 그럼. 네.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1년에 뭐 2번이니까 할 수 있어. 근데 난 좀 남편도 별로야. 이 새끼 좀 별론데 난 평상시 항상 참고 살아. 근데 내가 또 거기 가서 내 뜻대로 표정하고 내 감정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내 감정대로 어머니 요즘에 누가 이런 걸 부쳐 먹어요. 전부 사 먹지. 진짜 무슨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자 며느리들은 지속이에요. 맞아. 솔직하게 말하면 풀어. 속병이 없어. 그냥 시어머니만 속병으로 뒤지게 돼 있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또 착하셔가지고 그냥 요즘 애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근데 뭐 그런 며느리 몇 되나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시댁에 가가지고 어떤 며느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냐면 가기 싫어도 가고 나 기분 안 좋아도 웃으면서 이런 며느리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진다고요. 막 가서 막 어머니 너무 오래 사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또 이 감정 노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 노동을 했다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 몰라. 남자들은 몰라. 처음에는 저희가 집사람 하루 와서 뭐 한 9시간 전 붙였지만 와 너무 이모랑 고모랑 집사람하고 같이 왔고 한 2, 3일 첫 제사 때 손님 한 50명 넘게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적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람 봤을 때는 제사도 없어요. 기독교 집안이고 하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봉밥 먹었거든요. 아직 제가 올해 35인데도 제 친구들 저희 집 오면은 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어머니가 그래 밥 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걸 너무 기쁨을 하시는. 그리고 집사람이 경기도 수원에 살다가 영덕 시골에 농사 짓는 집에도 시집 와가지고 집사람이 적응하는데 아직도 좀 힘겨워하고 있어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부부의 속은 알 수가 없지만 남편분이 아내의 수고를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는 있어요. 네. 아내분은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은 또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또 사실은 가장 큰 그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의 무대가 필요한데 이제 어머니들의 무대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가장 큰 무대는 제가 보기엔 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만 내 색깔을 펼쳐낼 수 있고 나의 또 존재가 이걸로 사람들이 근데 또 사실은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 운전 못하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뭐 이런 그 무지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거에 대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로는 나의 색깔을 내보일 수 있는 런웨이와 스테이지가 없는 시대를 산 또 우리의 어머니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은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진짜로 인스타그램이고 엄마 유튜브 계정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좋아요를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반응.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를 원하잖아요. 자, 내가 머리 했어요.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또 시험에 빠뜨린다.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일단 정지. 근데 사람이 언제 되게 기분이 좋으냐면 내가 뭘 이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내 존재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되게 간단한 게 내가 이걸 했을 때 뭐라고 저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그것으로 인간은 관계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죠. 어머니 이제 조금 음식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는 뒤지겠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근데 말씀은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의 근저는 인정. 어머니에 대한 인정.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힘드신 걸 이렇게 오랜 세월 하셨어요, 어머니. 그리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는 하루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걸 때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조금씩 어머니 건강도 그러니까 저희 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유 뭐 다 하고 살았어 어머니들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어머니 계정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머니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고마운 건 남편이 내가 힘든 걸 다 알아주고 있는 거. 그것도 참 선생님한테는 또 고마운 지원군이고. 일단 제가 이거 신청한 게 시골에 농사 일하다 보니까 병원 가는 거 빼고는 쉬지를 못했어요. 올해 한 제가 계산해 보니 한 60일 정도인데 거기 40며칠 애 병원 때문에 쉬고는 집사람하고 어디 시간을 단둘이 보낸 적이 없거든요. 결혼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집사람이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막 힘들게 사는데 계속 애도 혼자 보고 주말부부 하거든요. 그래갖고 혼자 애기 보고서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참.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자로 시작하는 말. 사줄게. 예. 예, 올해 농사 지갖고 샤넬. 샤넬 한 개 사줄게. 사랑합니다. 되게 멋진 남편이네. 아내인 저는 시가에 무뚝뚝한데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처가를 잘 챙깁니다. 남편은 명절에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시댁에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각자 집 알아서 챙기자고 했는데 남편이 처가를 챙길 때마다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러는 남편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여성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맨 앞에 계시고 마이크를 한번 주실래요? 남편은 꾸준히 저희 집에다 잘했고 저는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시댁에 갈 수가 없는 제 마음이 그렇게 됐고 명절만 되면 나도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맞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좀 남편이 잘하는 게 미안한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왜 하자는 얘기를 안 하지? 우리 집안에 자기도 좀 잘해 이렇게 이런 말 아예 안 하세요? 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은 그럼 오늘은 선생님 오자고 해서 왔고 남편분은 흔쾌히 동의하신 건가요? 제가 하자고 하면 다 해줘요. 그거는 좀 선생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콘서트나 모든 강연을 하다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를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남성이나 여성이 눈에 보여요. 근데 오늘 1등으로 제가 계속 본 분이 남편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나를 되게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서로 그런 거 아닌데, 진짜 그래서 남편이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도 좀 잘해. 나도 잘하잖아 자기네 집안한테. 왜냐하면 아내가 잘한다고 막 느낄 만큼이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말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제가 처가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 집에 잘하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막 특별히 뭘 챙기거나 뭘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남자분들 아까 소리 들었죠? 남자가 원래 잘 감탄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남자들 저 새끼 저 씨. 혼자 좋은 거 다 하네. 나 뭐야? 나 뭐냐고 나는 지금 그 소리가. 근데 그러면 그래도 보통 내 집안에 대한 얘기를 좀 그래도 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안 맞아요 성격이 서로. 아내하고. 네. 그래서 저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괜히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불편해하는 걸 제가 보는 게 싫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내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좀 살갑습니까? 처갓집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부러웠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분위기가 가면은 이제 곽수방 왔어 막 이렇게 해주고 농담도 하시고. 그랬어 뭐 우리 딸 살만해 뭐 이래. 너무 미안해 나 항상. 아유 우리 곽수방. 똑같이 얘기하시죠. 똑같이. 나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나 그냥 처음에 느꼈어 그냥. 선생님 본가는 좀 엄하세요? 네, 많이 엄격했죠. 그리고 또 아버님은 지방에서 장사를 하셔서 거의 집에 안 오셨거든요. 어려서. 네. 쭉 자랄 때까지는 1년에 한두 달 빼고는 거의 못 뵀으니까. 같이 뭐 어디 놀이동산도 못 가봤고 뭘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졸업식부터 입학식부터 뭐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데리지 말아야지. 나는 살갑게 좀 애들한테도 하고 내 애들한테는 친구 같은 아빠처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잘 해주는 아빠가 돼야지라고 했는데 일부 또 제가 부모님한테 배워온 것도 있고 습득한 게 아까처럼 그렇게 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제가 이제 고집도 많고 막 세고 욱하는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걸 또 잡아주는 게 아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저를 거의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맨날.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아내가 많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을 만들어도 내가 많이 만들어도 저분 대단한 분이네. 최수종 해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머니도 남편이 멀리에 있기 때문에 너 아빠 멀리 계시니까 그거 티 나고 너 어디 가서 너 실수하고 엄마 먹튀라고 그런 거 엄마 제일 싫어. 이렇게 엄마가 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빙이 2번 되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보편적인 문화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엄마들은 더 강해져야 돼. 남한테 손가락질 이런 거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좀 더 너끈하게 생길 때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나를 온전하게 대해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찾아뵙는 건 전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은 계좌이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 진짜
저희 전에 했던 리부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그런지 사연들이 강력하죠. 네, 강력하고 다양합니다. 자, 올해 결혼한 지 19년 차 된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명절에 단 하루도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왜? 늘 저만 친정집에 내려주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1박 2일 외박을 하고 놀거든요.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친정 부모님은 부부싸움 한 줄 알고 제 안색만 살필 뿐입니다. 저는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 지금까지도 호텔 방 잡고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 대박이다. 와. 언제까지? 부럽다.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남편이 명절에 외박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 라고 세다. 사연이 와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거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항상 이 사연만 보고 일단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근데 사연만 봐도 충격이긴 하네요. 남편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기 예. 아, 사연의 주인공이시군요. 네네네. 아니, 명절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처가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주셨거든요. 우리 아내분이 시댁 가서도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아, 저만 놓고 나가죠. 코미디언으로서는 진짜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다들 그래요. 아,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냐. 어디 갔는지 한번 봐라. 그치, 그럴 오해를 할 수 있죠. 이제 물어보죠. 뭐 하고 놀았어? 그치,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놀았어? 누구랑 놀았어?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여기서 밤샜어. 뭐 얘기하다 밤이 새졌어. 되게 찝찝해.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방 잡았어. 방을 잡았어? 방을 잡았어? 거기서 뭐 했어? 거기서 뭐 했어? 부루마블을 했다. 부루마블을 했다. 남자가 40에 부루마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루마블! 투자를 배우기에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 전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황금 열쇠 좀 까보고 싶어.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오셨죠? 혹시 친구들 어디 있어요? 부루마블 크루. 그 친구들. 자, 부루마블 크루 손 드세요. 나 같이 주사위 던졌다. 주사위 던지신 분. 이제 부루마블을 한 건 맞는데요. 네. 부루마블을 저희 말고 크루들이 더 있어요. 그 8인님까지. 세 명이 더 있어요. 오지 못한 세 분이 지금 무인도에 갇혀 계신다고. 같은 숫자 나와야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부루마블은 누구 거예요? 제 친구가 문구점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예 업자가 있군요. 명절 말고도 혹시 외박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명절 말고는 외박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아내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명절이 아니면 절대 외박을 하지 않으십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뭐 미리 얘기는 합니다. 바로 바뀌는구나! 이런 상황들, 이런 외박 모임들 우리 아내분은 좀 이해를 하세요? 네,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 와이프분들이 성모 마리아 같으시거든요. 네,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하자를 떠나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던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가 붙잖아요. 이름 앞뒤에. 과장님도 붙고 교수님도 붙고 유명 연예인도 붙고 셀럽도 붙고 사장님 붙고 뭐 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상처가 붙어요.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별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버리고 자기 이름으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거는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50, 60, 70, 80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제가 보기엔 소년성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옷을 훌떡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내 친구들. 사회적인 내 옷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연기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잘난 척도 할 필요 없고 그거의 결정판이 부루마블이다.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먹고 밖에서 만나면 야 뭐 이번에 부동산 어디 거기 괜찮나? 아 빌딩 하나 세워야지. 뭐 그런 뭐 빌딩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뭐 좋은 거고 돈 버는 거지만 남자들 안에 소년성이 있거든요. 맞아. 그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좀 알겠어요. 나도. 되게 어렸을 적 친구인 거죠, 그러면? 네, 고등학교. 봐봐요. 사회를 알기 전에 마지막 친구들이거든요. 네가 밖에서 뭘 하든 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루마블. 그 부루마블. 부루마블 재밌어. 아니 친구분들 제 얘기 제가 이거 정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100% 공감합니다. 봐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내분들이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진짜 안 해. 남편들이 그걸 못 느끼게 이렇게 되게 해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러려면 평상시 남편들이 그만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라 부루마블을. 선생님 근데 명절날이 겹치면은 요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바뀐다. 아 명절날에 하면 그거는 조금 근데 이제 위험하다. 근데 이틀 우리가 왔는데 이틀 다 부루마블 하는 거는 자기야 나도 자기를 팔아버리고 싶거든. 그러니 하루 정말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다 와. 기분 좋게. 근데 또 그래도 어른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역할 연기 한 번만 해줘. 이게 조금 타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알 거예요. 아, 와이프가 내 친구들과의 그거를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비밀을 한번 풋풋한 커플 이야기예요. 네. 자, 저희는 100일 조금 넘게 사랑 중인 간호사 커플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할 때부터 걸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대구, 여자친구는 서울, 이렇게 장거리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적극적인 대시를 해왔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근무 강도도 높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인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스케줄 때문에 만남이 어긋날 때마다 자꾸 섭섭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함이 없어질까요? 이제 딱 시작하는 사랑의 이런 설렘은 참 지금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은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많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오래 못 가라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그때가 좋다. 오래 못 가. 부럽지만 이 주인공들을 꿀이 떨어지는 사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바로 맨 앞에 앉아 계시네. 아니 근데 오늘 딱 보자마자 네. 여기 다 결혼을 하셨는데 좀 나이대가 젊은 느낌이라 눈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두 분 혹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8살 차이. 꽤나 나네요. 자 그러면 남자분이 몇 년생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92년생. 그럼 여자친구가 2000년생이에요? 00? 2000년생이에요? 와, 샵이 2002년도 해체를 했거든요.
세상에. 진짜 너무 풋풋해.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요? 이게 저희가 둘 다 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해서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일로 봐야 되면은 대전에서 이제 당일에 볼 때는 보고 뭐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서울 오거나 여자친구가 되고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이 꼬이면은 뭐 길게는 한 2, 3주를 못 볼 때도 있어요. 오늘도 사실 거의 2주 만에. 2주 만에 만났고. 또 멀리 살다 보니까 뭐 잠깐 보는 것도 안 되니까. 남자친구분이 근데 좀 서운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원래 본인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막 적극적인 대시를 했다. 근데 우리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보자마자 반했어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또 얼굴이야? 잘생겨가지고. 아, 여기도 얼굴이네요. 여기 지금 고이즈미 씨랑 같이 이렇게 얼굴 쪽이. 그럼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잘생겨서.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좀 공주님 대접해줘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얼굴로 먹고 사는 남편, 공주님 대접받는 아내.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분이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예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그렇죠.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됩니까? 거의 끝났어요. 아니 뭐 저 듣기 박사님, 힘드시더라도. 박사님, 네, 뭐 할 말도 없고 아니, 하고 아니, 싶은 아니. 말도 없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주. 뭔가 지금 표면상은 잘 돌아가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기만 해도 막 풋풋해서 진짜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커플들이 좀 안 깨지고 계속 사랑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면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성악을 전공할 때 핸드폰이 3G였었어요. LTE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반주하시고 노래를 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LTE 그 4G가 나온대요. 그러면 동영상을 끊이지 않고 볼 수 있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온대네요.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멋있다.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야, 그래? 동영상이 그러면 막 완전히 뭐 영상을 핸드폰으로 끊기지 않고, 왜냐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3G 유튜브 나왔을 때요, 영상이 되게 끊겼어요. 맞아. 화질도 되게 안 좋고. 맞아요. 근데 이제 LTE가 되면서 이제 엄청난 세상이 온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니? 예전에 여러분 국제전화 하던 그런 세대시죠? 네. 응,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때는 돈이 아까우니까 국제전화 할만하고 그 엄마들이 그래요. 전화세 나온다, 끊어! 그리고 내가 전화한다고 반드시 전화 연결이 안 돼. 맞아, 자꾸 끊기고. 근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이제는 잘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들은 다 거기를 영양분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움, 결핍, 절절함. 그러니까 되게 감각적인 건 많이 나오지만 진한 그리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 그리움을 또 다른 사랑의 장르로 마음껏 이렇게 좀 가슴으로 안아봐라. 글도 써보고 영상도 남겨보고 지금의 감정들을. 우리 커플에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사는 지역도 달라.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산을 또 넘어야 돼. 근무 시간이 또 달라.
그럼 우리는 산을 2번 넘어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더 애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 이렇게 하고. 부부들은 다 자기 팔짱을 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끼려고 그러면 끼지 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차로 갈 때 그 플랫폼에서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세요 플랫폼에.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예? 그 애절하잖아요. 애절하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애절함을 줬거든요. 제가 공항 갈 때 아빠 가. 막동아 가라. 응.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엄청 크다니까요. 나중에 같이 살면 이 느낌 절대 이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다른 좋음이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번 큰 산을 넘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병원 시간 안 맞으니까 연락도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끝나자마자 핸드폰 바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 왔으면 막 또 안 왔으면 또 안 왔네. 그러니 정말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면 이거를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엄청 애절함으로 잘 향유해 봐라. 그러면 같은 곳에서 연애하고 바로 만난 커플들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봐서 마음이 좀 그래요. 너무 좋아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1년 8개월 된 며느리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남편 편을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밉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도 일단은 뭐 되게 솔직하신 며느리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며느님이 아주 그릇이 큰 분이다라고 네네. 해야 할지 네. 아니면은 그만큼 또 절박한 고민일지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시고? 혹시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네. 아니 근데 남편분 없이 진짜 딱 2분만 나오신 거 보면 네. 제대로 이건 벼르고 나왔거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네.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방청 됐다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육아 지금 너무 떨려서 네, 괜찮아요. 천천히. 지금 너무 떨려서 네, 괜찮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여기 방청하고 근데 됐다는 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무슨 사연으로 된 거냐? 낚였어. 재밌구나. 아주 이 프로가 재밌는 프로예요 이거. 야, 이 드라마 재밌다. 내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알고 갔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저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제가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합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셋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주말에 이제 남편이
남편이 어머니가 계시면은 정말 한없이 늘어져 있어요. 치즈처럼. 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치즈처럼. 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치즈처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허리 아프다. 그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허리 아프다. 방에 차라리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아, 이게 버튼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애들 계속 보느라고. 예. 그렇죠. 그냥 어머니가 그냥 아들한테 그만 좀 자. 애들 좀 봐. 그렇게 예,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걸 이제 예상을 하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아들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는 잠을 자려면 들어가서 자지 비싸게 누워 있으면 허리가 항상 더 아프고 안 좋으니까 그 소리를 이제 한 건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렸나 봐요. 그런데 저 마인드가 그래요. 내가 뭐 어른이니까 꼭 어른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예 그냥 얘하고 살림을 합칠 때부터 없애버리고 따라가 줄 뿐이지 내 주장을 내세우면은 시끄러워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는 그닥 이렇게 며느리한테 눈치 줄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어른 입장에서도 같이 육아하면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애들이 다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그 냉동시킨 모유를 다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애들도 미숙아로 태어나고 했으니까 저 모유를 꼭 먹여야 되는데 모유를 다 버리고 없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한테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엄마 그거는 영애가 힘드니까 그냥 놔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박사라고 네. 시어머니 말은 뭐 듣지도 않고 나도 또 굳이 내가 어머니 아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는 내가 어른이니까 우리 며느리를 이제 어머니 계속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네. 나름 쌓인 게 있으셔. 쌓인 게 있으셔. 네. 모유수유도 이거 모유도요 몰랐어요 저. 근데 남편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다 저래.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들으니까요 어머니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을 족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면 또 새로운 시어머니가 생길 것 같거든요. 엄마는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엄마는 다 안 하시지, 엄마?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 이 자세. 어머니, 이 자세. 나도 이제 며느리가 둘이고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로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며느리하고 합쳐갖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야. 옛날 말이지 시방은 애기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같이 산 사람이 서로 불편하잖아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젊어갖고 얘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 얘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박은 며느리하고 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이 셋을 봐주신다라는 건 아기가 새 쌍둥이여가지고. 아, 세 쌍둥이나 네 쌍둥이. 어머니 저 엄마. 돈만 있으면 다. 어머니 저 엄마 말을 조금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어머니가 다 낳고 혼자 키우셨으니까. 근데 진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이 셋을 봐주신다라는 건 어머니가 네. 간호사신데 나이트 근무 하시면서 낮에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일도 하시면서. 네. 네. 아니 그러면 친정 엄마보다 사실은 더 네. 진짜 우리 엄마처럼 애를 봐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시어머니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 역할을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어머니가 크신 분이시네. 이제 며느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 나이가 되고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처럼 저렇게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젊은 세대를 어른 세대가 교육하는 건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의 살아간 그 모습이 우리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더 그 어른들은 돌아가셔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또 와서 아이를 그게 내 아들 때문이든 며느리 때문이든 누구의 때문이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아, 그리고 나도 모질라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 반성도 하고 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때가 되겠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100% 오픈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뒤가 없잖아요?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자기 걸 다 꺼내는 건 전 좀 별로인 것 같다. 그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한 1-20%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내 걸로 남겨두고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회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끝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근데 우리 회사 좋아요 그리고 1-20% 까는 사람들이 사이가 더 좋대요. 또 TVN 이런 기회 마련해줘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딴딴다. 이렇게 까놓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저희 TVN 최고입니다. 그리고 포에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유치 빤스야. 1-20%는 위트로 깔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이상적 사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럼 아이가 지금 3명이잖아요. 그러면 3마을이 필요하지 않고요. 5마을, 6마을이 필요해요. 네. 근데 며느님하고 엄마하고 이걸 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처해져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 마음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이를 3명을 키우신 건 진짜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박수 한번 주시죠. 엄마한테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한 따님이 구조 요청을 보내셨거든요. 27 드라마 주인공을 TV로 보았을 땐 어엿하고 늠름한 어른이었는데 지금 27살이 돼버린 나는 아직 아기다. 문제는
아직 아기인 나를 위험한 세상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누가? 우리 엄마가. 서른이 되면 독립하라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서른이 곧 되지만 난 아직 아가인데 엄마는 이런 귀염뽀짝한 나를 내보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를 말려줄 김채홍님 살려주세요. 아니 27세 귀염뽀짝한 아기를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아가씨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가씨? 여기 저기 계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 아기. 제가 사연에 무슨 생각으로 아기를 3번이나 넣었는지 진짜 정말 미쳤다고 봐야죠. 제 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히 그 독립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지금 다른 거예요? 이제 엄마는 딱 3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고 저는 이제 27살이 된 시점에서 30은 좀 이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일단 혼자 나가서 살기 싫은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원체 위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제가 대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 저는 좁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평수. 나 원룸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약간 마법처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사라락 설거지 내놓으면 사라락 다 되어 있고 내놓으면 다 되어 있고 좋아요. 빨래를 내놓으면 아니, 어머님 왜 독립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도망치듯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이제 친구들 여행 가고 연애하고 할 때 그런 전혀 없이 이제까지 쭉 아이 둘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부터 30이 되면 나가야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아직 젊은데 좀 계속 애 뒷바라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애들이 생활비가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겠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주예요, 공주.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엄마, 공주가 먹일 딸기가 왜 없어? 이러면 딸기가 딱 아기가 아니라 공주였네요. 아기 공주님. 내가 공주 대접을 해주는데 엄마는. 그리고 너가 공주인데 나도 이제 왕비를 해서 대접을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한 집에 공주하고 왕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서 자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겠는데 이웃나라 공주를 하래요, 저한테. 저 해명하고 싶은 게 그냥 엄마 아빠랑 하는 장난식의 얘기였어요. 제 스스로 제가 공주병에 걸려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그냥 좀 애기이고 싶고 이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얘긴데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할 줄. 원래 그게 공주병의 초기 증상이에요. 근데 일단 저는 너무 보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엄마하고 딸하고 그리고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참 딸이 이렇게 전 솔직히 사랑스럽게 잘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빠따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사랑스러운 건 확실해. 그렇죠. 사랑스러운 맞아요. 건 확실한데 사랑의 빠따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어머니가 저를 모유 수유할 때 엄마가 폐렴에 걸리셔서 약을 드셨대요. 그래서 저의 모유 수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그때 안타까워서 저를 더 끼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둥이 저 새끼는 국민학교 갔는데도 엄마 젖만 지고 잔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막 누나들 저 연병할년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막 싸고 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아이가 자기의 발로, 자기의 폐로, 자기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따님에 대한 아빠나 남동생이나 엄마의 어떤 전폭적 그 사랑이 그 시기를 조금 늦춘 거 아닌가. 의도치 않게. 일찍 결혼하니까 저희 띠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랑 아빠랑 12살 차이씩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늦게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상한 스타일이라서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뻐하고 감싸다 보니까 얘가 좀 너무 무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집을 너무 좋아하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내가 하지 못했던 20대를 즐겨야 되는데 제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사는 동안 또 이렇게 남자도 만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려줄 의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보낼 거예요. 오늘 엄마의 진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말을 오늘 따님은 들은 것 같고. 사실은 나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게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남자친구 만들게요.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진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무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가.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난 항상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딸 둘을 묵묵히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상도 토박이에 감정 표현 서툴고 워낙 엄한 분이다 보니 저와 언니를 훈육할 땐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요. 참다 못한 언니는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던 언니는 결국 아버지 몰래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뒤늦게 언니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깊은 아빠와 언니,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언니와 아버지의 그 화해를 위해서 동생분이 SOS를 보내주셨어요.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언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에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딸 둘을 혼자서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경상도 토박이시다 보니까 사실 좀 저희가 느끼기로는 폭언이나 뭐 욕설이나 이런 게 조금 많기도 했었고, 언니도 이제 이른 나이에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하더니 거의 9번을 나갔었는데 9번을 거의 아버지께서 대부분 다 찾아오셨었어요. 마지막에는 언니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나가서는 아예 이제 아버지께서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나가서 저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0대 이제 중후반쯤에 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언니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설득은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 아버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큰 따님이 이제 집을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 나갔을 때는 삼천포 가서 찾아오고, 두 번째는 경북 영주 가서 찾아오고, 세 번째는 동두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천 가서 찾아오고, 전국을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가 큰딸이 6학년, 얘가 4학년이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봐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 엄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 외삼촌을 불러가 앉혀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금 큰딸내미 하고 사이하고 잘해 보려고 가끔 이리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임을 갖고 하는데 그래도 한 2년여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가슴 속에는 진짜 큰 돌덩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큰딸이 원래 처음에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아예 놔버리더라고 그냥. 돌이켜 보면은 남들만큼 뭐 못해주고 못대주고 그 애들한테 이 딸들한테 좀 사랑스러운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뭐 말 같은 것도 좀 다정하게 못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돌이켜 보면은 항상 미안해요 그냥. 우리 여기에 오자고 한 거는 따님이 오시자고 하셨어요? 예, 사실 그날도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김창욱 쇼를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랑 형부랑.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제 그 방송을 오래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아 있을 때 오려고.
그날 이제 가족 모임을 하고 이제 다 파했을 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아, 술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걸 신청을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많이 좀 다운. 근데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같이 안 살아도 심지어 돌아가셨어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미치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아버지의 여기에 걸려 있고 아버지도 내 아이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 어렵죠. 아니, 사람들 보는 건데 누가 우리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여기에 걸려 있는 뭘 먹어도 걸리는 이 가시를 한번 우리가 개어내면 좋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한 2박 3일만 제주도 왔다 가세요. 제 그 메밀 축제 할 때도. 감사합니다. 시간 한번 내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메밀 축제 할 때 그 지나가서는데 얘가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건 못했어요. 재미없다고 지나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다. 만약에 오실 수 있으면 우리 그러면 둘 그러니까 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재혼을 했거든요. 미안합니다 교수님. 그 재혼한 사람은 표를 지 혼자 따로 끊어오라 할게요. 아버님 5명입니다. 아버님 또 없나요? 5명 심하. 자 그러면은 우리 2박 3일 꼭 오세요. 제가 그 모든 거 다 준비하고 5월에 저희 꼭 뵈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